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요. 오늘 아침 남편이 병원 접수 용지 앞에서 30분째 멈춰 있었습니다. 주소가 뭐였지? 70년을 산 사람이 40년을 산 집의 주소를 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고 그 눈빛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종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주소가.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깜빡하셨어요?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25.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소를 적었습니다. 글씨체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삐뚤고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수만 권의 책 라벨에 또박또박 분류 번호를 적던 그 손이 이제는 자신의 집 주소조차 버겁게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은희입니다. 교사로 35년을 살았습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수많은 아이들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졸업한 지 10년이 지나 찾아온 제자가 선생님, 기억하세요? 라고 물으면 언제나 물론이지, 내가 3학년 4반이었지라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남편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순간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남편 정호는 시립도서관의 사서였습니다. 71살 3년 전 은퇴했습니다. 40년 동안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해서 책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대출해주고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뒤집진 분류법을 줄줄 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0번부터 900번까지 모든 분류 번호와 그에 해당하는 주제를 술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요즘 이상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안경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아침에 먹은 반찬을 점심에 또 물어보고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저도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집 전화번호를 3번이나 틀리게 눌렀습니다. 평생 외우고 살던 번호를 틀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네 슈퍼에 갔다가 거스름 돈을 받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점원이 돈을 내밀었는데 남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얼굴에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경도인지장애입니다. 의사의 진단은 짧았지만 그 말이 우리 삶에 던진 그림자는 길었습니다. 치매의 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만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적절한 관리가 없으면 치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MRI 사진을 가리키며 뇌의 어느 부분이 위축되었는지 어떤 기능이 저하되었는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인지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받으시고 처방해드린 약을 꾸준히 드세요. 병원을 나오는 길,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날의 손길은 달랐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길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아프면 치료받으면 되는 거지. 저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50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짐이에요. 함께 이겨내면 돼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출 때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뒤 거실 책장 앞에 섰습니다. 정우가 평생 수집한 책들이 분류번호 순서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0번대 총류, 100번대 철학, 200번대 종교, 900번대 역사까지. 너무나 완벽한 질서. 하지만 이제 그 질서가 조금씩 흐트러질 것입니다. 책등에 붙은 라벨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적힌 분류 번호들. 이 모든 것이 남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50년이 그의 70년 인생이 한 글자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아니, 관찰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남편의 일상을 따라가며 작은 변화들을 기록했습니다. 수첩을 하나 마련해서 남편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적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7시 칫솔에 치약 짜는 것 잊음. 화요일 점심 된장찌개 맛이 이상하다고 함 레시피 동일. 수요일 오후 산책 후 30분 늦게 귀가. 아침 7시 남편은 언제나처럼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칫솔을 든 손이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칫솔만 들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치약 짜는 걸 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아, 여보. 치약 새 거 샀는데 한번 써보세요. 잇몸에 좋다던데. 치약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 그래? 라며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 안도가 어려 있었습니다. 들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남편은 늘 하던 대로 동네 한 바퀴를 산책했습니다. 은퇴 후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던 일과였습니다. 집에서 나가 왼쪽으로 돌아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슈퍼 앞을 지나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코스. 정확히 40분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1시간 10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약간 숨이 가빴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걱정했잖아요. 길이 헷갈렸어. 순간 남편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헷갈렸는데? 공원에서 나올 때 어느 쪽 문으로 나가야 할지. 잠깐.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평소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한 숟가락 뜨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거 뭐 넣었어? 맛이 이상한데. 늘 이렇게 끓이는데요? 아니야, 오늘은 다른 것 같은데. 레시피는 늘 똑같았습니다. 된장 2숟가락, 다진 마늘 반 숟가락, 두부 반모, 애호박 반 개, 양파 반 개. 3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끓였습니다. 변한 건 찌개가 아니라 남편의 미각이었습니다. 그냥 드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찌개를 절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아빠 좀 바꿔주세요. 아빠는 지금 낮잠 주무시는데. 아, 그럼 괜찮아요. 엄마, 근데 지난주에 아빠한테 전화했을 때 좀 이상하셨거든요. 제 이름을 잠깐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까지 알아챘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하셨나 봐.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응, 건강검진 받았는데 괜찮다고 하셨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의 과장입니다. 일도 바쁘고 출장도 잦습니다. 이제 겨우 40대 중반, 자기 인생도 챙기기 바쁜데 아버지의 병까지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요? 그럼 다행이네요. 다음 주 주말에 올라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아니, 숨겨야 하는 걸까요? 저녁 6시 남편이 또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좀 걸어야겠어. 조심해서 다녀와요. 1시간 안에 꼭 들어오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6시 5분, 7시까지는 돌아와야 합니다. 7시가 지났습니다. 7시 10분, 20분, 30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에 불이 켜졌습니다. 7시 40분, 저는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4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5번의 신호음, 6번의 신호음.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분 보호자신가요? 네, 네. 저 그 사람 아내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 제가 지금 마포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데요. 어르신이 길을 잃으셨다고 도움을 요청하셔서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월드컵 공원 3번 출구 앞 파출소요.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평소에는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그날은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길을 잃었어. 70년을 산 동네에서 50년을 산 집으로 가는 길을 남편이 잃어버렸습니다.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우리 같이 가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도착한 건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전날 밤 전화를 받고 새벽 첫 차를 타고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4일 연차를 냈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거실에 있어. 들어와. 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보자 잠깐 표정이 밝아졌지만 곧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네,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정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민수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왔잖아요. 미안하다, 민수야. 아빠가 걱정 끼쳤구나. 바쁠 텐데. 아니에요, 아빠.
제가 더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는 저를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정확히 어떤 상황이에요? 전화로는 자세히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저는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진 것, 병원 진단, 그리고 어제 길을 잃은 일까지. 말하는 동안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아빠가 아직 초기니까 우리 둘이서 잘 관리하면 될 줄 알았어. 엄마, 이런 건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저도 아들이에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하는데. 민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44년을 살면서 저는 이 아들이 우는 모습을 몇 번 보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대학 입시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오늘.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도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래도 저는 아들인데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기 검진 받으면서 관리하라고 했어. 약도 처방받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모르겠어. 솔직히 나도 처음이라. 다시 병원 가봐요. 제가 같이 갈게요. 의사 선생님한테 자세히 물어봐야 해요. 그날 오후 2시 우리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수도 함께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는 우리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분이 오셨네요. 좋습니다. 경도인지장에는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수가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제가 다 기록할게요. 의사는 천천히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주무세요. 뇌는 규칙을 좋아합니다. 민수가 적었습니다. 둘째, 적절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걷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 활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셋째, 인지 훈련입니다. 책 읽기, 퍼즐 맞추기, 계산하기 등 뇌를 사용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넷째, 사회 활동 유지입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립되면 증상이 빨리 악화됩니다. 다섯째, 가족의 지지입니다. 환자분이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지지해 주세요. 완벽함을 요구하지 말고 작은 성공을 격려해 주세요. 환자분께서 도서관 사서셨다고요? 네, 4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책 관련 활동을 계속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익숙한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환자분께 안정감을 줍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민수는 계속 적었습니다. 1장, 2장, 3장. 노트가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혹시 환자분이 길을 잃거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연락처가 적힌 팔찌나 목걸이를 착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분들이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방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제가 더 자주 올게요. 한 달에 최소 2번. 그리고 작은아버지한테도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미국에 있지만 화상으로라도 정기적으로 연락하면 아빠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 준호한테도 말해야겠구나. 네. 가족들이 다 함께 도와야죠. 이건 엄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날 저녁 우리는 준호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그곳은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잠옷 차림으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형,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영상 통화라니. 민수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많이 안 좋으세요? 아직 초기야. 잘 관리하면 괜찮을 거래. 저도 뭔가 해야 하는데. 제가 거기 있으면. 준호야,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아빠한테 영상 통화해줘.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9시. 우리 시간으로. 그때 아빠랑 이야기 나눠줘. 오늘 뭐 하셨는지, 기분은 어떤지. 그냥 대화만 해도 아빠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알았어. 꼭 그렇게 할게.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 주 주말에도 찾아왔고 그 다음 주말에도 왔습니다. 그리고 준호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9시 정확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진단을 받은 지 2주가 지났을 때 민수가 노트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두꺼운 스케치북 같았습니다. 하드커버에 파란색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이거 한번 해봐요. 민수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아빠의 기억 노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정호의 하루하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상을 기록하고 중요한 정보를 정리하면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만들어 봤어요. 노트는 여러 섹션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 오늘 할 일, 두 번째 섹션 중요한 전화번호, 세 번째 섹션 우리 집 주변 지도, 네 번째 섹션 가족 사진과 이름, 다섯 번째 섹션 기억하고 싶은 일들, 여섯 번째 섹션 오늘의 기록. 아빠가 사서셨잖아요. 평생 책을 정리하고 분류하시던 분인데 이런 노트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매일 아침 노트를 펼치고 오늘 할 일을 확인하고 저녁에는 오늘 한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정호는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고맙다, 민수야. 천만에요, 아빠. 제가 매주 올 때마다 같이 정리할게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노트를 펼쳤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할까요? 산책하고 책 좀 읽고. 좋아요. 그럼 여기 적어볼까요? 오전 10시 산책, 오후 2시 독서. 처음에는 제가 대부분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정호도 직접 펜을 들었습니다. 글씨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떨렸고 삐뚤었습니다. 하지만 적는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존재를 기록한다는 것.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 정호가 중얼거리며 한 글자 한 글자 적었습니다. 10분이 걸렸습니다. 한 문장을 적는데 10분.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았습니다. 산책 30분. 했고. 잘하고 계세요, 여보. 저는 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응원했습니다. 점심은 뭐 먹었더라? 비빔밥 드셨어요. 아, 맞다. 비빔밥. 정호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피곤하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녁에 더 적어요. 중요한 전화번호 섹션에는 우리 가족들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 은희 010-1234-5678, 큰아들 민수 010-2345-6789, 둘째 준호 1-234-567-8900, 집 전화 02-123-4567, 그리고 각 번호 옆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사진, 민수 사진, 준호 사진. 만약에 헷갈리시면 이 사진 보고 전화하시면 돼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집 주변 지도 섹션은 특히 공들여 만들어졌습니다. 민수가 직접 동네를 걸으며 그린 지도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돌면 편의점, 오른쪽으로 돌면 슈퍼, 직진하면 공원. 각 지점마다 눈에 띄는 표식을 적어놨습니다. 빨간 대문집, 커다란 은행나무, 노란색 건물, 파란색 벤치. 아빠 산책하실 때 이 지도 보고 다니세요. 그리고 만약에 헷갈리시면 여기 적힌 대로 찾아오시면 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매일 아침 노트를 펼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한 일을 읽고 오늘 할 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나갈 때는 노트에 적힌 집 주변 지도를 한번 훑어보고 나갔습니다. 오른쪽으로 세 번째 골목, 빨간 대문집 앞에서 왼쪽. 정우가 중얼거리며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천천히 걷는 모습, 가끔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 40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정우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40분 만이었습니다.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어. 지도 보고 정확하게 다녀왔어.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그 모습에 저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보.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습니다. 혹자는 그까짓 산책 한 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큰 승리였습니다. 기억 노트가 효과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오늘 산책 성공하셨어.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내가 만들어준 노트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엄마.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할게요. 준호에게도 영상통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준호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큰일이에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날 밤 정호는 기억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의 작은 승리, 산책 성공, 길 안 잃음, 기분 좋음. 기억 노트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노트를 펼쳤습니다. 루틴이 생겼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어제 한 일을 읽고 오늘 할 일을 확인하고 중요한 전화번호를 한번 훑어보고 가족 사진을 보며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은희, 민수, 준호. 은희, 민수, 준호. 반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희야. 처음으로 오랜만에 제 이름을 잊지 않고 불렀습니다. 망설임 없이 자연스럽게. 네,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우리 공원 가서 벤치에 앉아 있을까? 좋아요. 가요. 우리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파란색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쁘다.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나는 운이 좋아. 왜요? 당신이 있어서. 저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그 주 토요일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아빠, 엄마, 이거 가져왔어요. 가방에서 가족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옛날 사진들이었습니다. 앨범에서 스캔해 온 것들이었습니다. 기억 노트 가족 섹션에 더 붙이려고요. 아빠 젊으셨을 때 사진도 있고 우리 어렸을 때 사진도 있어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이거 봐요. 아빠 30살 때 사진이에요. 도서관 신입사원 시절. 사진 속 정우는 젊고 당당했습니다. 도서관 제복을 입고 책 더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젊었구나. 정우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결혼식 사진이고, 이거는 민수 돌잔치, 이거는 준호 100일. 사진 한 장 한 장이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50년의 기억들. 이 사진들 다 노트에 붙일게요. 그리고 각 사진마다 설명을 적을게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민수는 정성스럽게 사진을 노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진 밑에 설명을 적었습니다. 1985년 3월 우리 결혼식. 시청 앞 웨딩홀. 1987년 5월 민수 돌잔치. 집에서 1990년 8월 준호 100일. 사진관에서 정우는 민수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끔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날 기억이 나네. 비가 왔는데 은희가 우산을 안 가져와서. 맞아요. 아빠가 양복 재킷으로 엄마 머리를 가려주셨죠. 그랬지. 그랬어. 작은 기억들이 돌아왔습니다. 단편적이고 흐릿했지만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동네 어린이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희 선생님, 요즘 안 오시네요? 괜찮으세요? 아, 네.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면 다시 봉사 나오실 수 있으세요? 요즘 반납된 책이 너무 많아서 정리할 사람이 부족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우를 혼자 두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남편분도 같이 오시는 건 어떨까요? 전에 들으니까 사서셨다고 하시던데 책 정리는 잘하시겠네요. 간단한 일이에요. 반납된 책 제자리에 꽂는 거랑 아이들 책 읽어주는 거. 전화를 끊고 저는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도서관 봉사 같이 갈래요? 어린이 도서관인데 책 좀 정리해 달래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눈빛에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당신은 40년 동안 사서였잖아요. 책 정리하는 거 당신보다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요즘 내가 자꾸 까먹잖아.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요. 천천히 하면 돼요. 같이? 당연하죠. 우리 둘이 같이.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금요일 오후 2시 우리는 함께 어린이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 2층에 있었습니다. 그림책과 아동 도서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읽은 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반납된 책들이 수레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이 책들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도서관 사서가 말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우는 수레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하나씩. 정우가 천천히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책 뒤편의 분류번호를 확인했습니다. 813.8.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으며 읽었습니다. 813.8. 그리고 서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800번대 서가를 찾았습니다. 810, 811, 812, 813. 손가락으로 라벨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꽂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의 습관이 그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서관 봉사는 우리 삶에 새로운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 우리는 함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기억 노트에 화, 금, 이시 도서관이라고 적어두었고 출발하기 전에 항상 한번 확인했습니다. 도서관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제가 거의 모든 것을 도왔습니다. 어떤 책을 어디에 꽂아야 하는지, 분류번호는 무엇인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조금씩 정우는 스스로 해냈습니다. 이건 그림책이니까. 800번대. 맞지? 맞아요, 여보.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 810번대에서 813 찾으면 되는 거지? 정확해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권 꽂는데 5분씩 걸렸습니다. 젊은 사서가 5분에 10권을 꽂을 때 정우는 한 권을 꽂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셋째 주 화요일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는 토끼 머리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응? 뭐니? 이 책 어디 있어요? 아이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적어준 듯한 글씨로 구름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쪽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보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정우가 스스로 해낼 수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구름빵, 구름빵.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랑 같이 찾아볼까? 둘은 서가 사이를 걸었습니다. 정우는 각 서가의 분류표를 보며 구름빵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한국 창작 그림책이니까 810번대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810, 811, 812, 813. 책등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찾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있다. 정우가 외쳤습니다. 책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구름빵.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아이가 폴짝폴짝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정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자신감이 돌아온 미소였습니다. 나도 아직 쓸모가 있네. 정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은 여전히 훌륭한 사서예요. 봉사를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도서관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정우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한 아이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지난주에 구름빵을 찾아준 그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 책 다 읽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래, 잘 읽었구나.
다음에는 무슨 책 읽으면 좋아요? 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서가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이건 어때? 장수탕 선녀님. 재밌어. 아이는 책을 받아들고 좋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책을 추천해달라고, 같이 찾아달라고, 읽어달라고. 어느 날 도서관 사서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두 분 덕분에 도서관이 정말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두 분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아버님, 아이들이 할아버지 오는 날만 기다려요. 그래요? 네. 앞으로도 계속 와주실 수 있으시죠?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에요. 물론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옆에서 정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작은아버지가 다음 주 금요일에 한국 들어온대요. 일주일 휴가 내서. 아빠 뵈러. 준호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정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준호가 온다고? 정말? 네, 아빠. 깜짝 선물이래요. 얼마만이야? 1년 만이에요, 아빠. 1년. 그렇게 됐구나. 일주일 후 금요일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직행으로 우리 집까지 왔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정호가 물었습니다. 문 열어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호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큰 캐리어를 끌고 서 있는 준호. 정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준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화상통화로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일이었으니까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준호. 둘째 아들. 미국에서 왔어요. 준호가 다가가 정호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정호는 천천히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아, 준호. 우리 준호. 왔구나. 정호도 준호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머무는 일주일 동안 우리 집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첫째 날 토요일 민수도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삼겹살을 구웠고 준호는 샐러드를 만들었고 저는 된장찌개를 끓였고 정호는 상을 차렸습니다. 아빠, 수저 4개 놓으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호는 찬장에서 수저를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세며 식탁에 놓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버지.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호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네. 네, 아버지. 1년 만이에요. 1년. 빨리도 지나갔구나.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의 미국 생활, 민수의 회사 일, 제 봉사활동, 그리고 정호의 도서관 봉사. 아빠, 요즘 도서관에서 어떤 일 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책 정리도 하고, 아이들한테 책도 찾아주고, 정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아버지. 민수가 격려했습니다. 응. 책을 제자리에 꽂고 아이들이 책 찾으면 같이 찾아주고. 대단하시네요, 아버지.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응. 좋아해.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안기고. 정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둘째 날 일요일 오후 네 식구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단풍이 절정이었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나뭇잎들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쁘다. 정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찍을까요?
준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네 식구같이 우리는 큰 은행나무 아래 섰습니다. 준호가 셀카봉을 펼쳤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정호도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 노트에 붙일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아들들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와 정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저물녘 햇살이었습니다. 여보, 정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고마워. 뭐가요? 날 포기하지 않아서, 함께 있어줘서, 그리고 사랑해줘서. 저는 정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50년 동안 수없이 잡았던 손이었지만 그날의 온기는 특별했습니다. 당신도 그랬잖아요. 내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잖아요. 우리 서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나는 점점 당신을 잊어갈 거야. 미안해. 괜찮아요. 잊어도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기억할 테니까. 우리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기억 노트가 있잖아요. 까먹으면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천천히 가면 돼요.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래도록. 넷째 날 저녁 민수와 준호가 우리를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가 좀 상의한 게 있어요. 두 아들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아빠를 도와드릴지 계획을 세웠어요. 첫째, 제가 한 달에 2번 올라올게요. 격주 주말마다. 회사에도 이미 말했어요. 가족 돌봄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셨어요. 둘째, 저는 화상 통화를 일주일에 3번으로 늘릴게요. 매주 월, 수, 금 저녁 9시. 한국 시간으로. 아빠가 기억 노트에 적어두신 일들 같이 확인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째,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 둘이 절반씩 나눠서 부담할게요. 병원비, 약가, 그리고 혹시 나중에 필요한 것들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간병인이 필요하시면 고용하고 재활 치료가 필요하시면 받으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넷째, 엄마도 쉬셔야 해요. 일주일에 하루는 엄마 시간을 가지세요. 그날은 제가 올라와서 아빠랑 같이 있을게요. 아니면 간병인을 부르든지. 아이들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엄마. 아빠는 평생 우리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대학 보내시느라, 결혼시키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돌봐드릴 차례예요. 민수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정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아빠가 복이 많아. 정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와 준호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저도 합류했습니다. 네 식구가 꼭 안고 있었습니다. 5째 날 준호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우리는 가족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여러 장. 집 앞에서, 공원에서, 도서관 앞에서. 이 사진들 다 인화해서 기억 노트에 붙일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도 걸어 놓을게요. 6째 날 아침 준호가 떠났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아빠, 제가 매주 월, 수, 금에 전화할게요. 약속이에요. 응. 고맙다. 준호야.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한다. 준호가 떠난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떠났지만 그의 약속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9시 정확하게 정호의 휴대폰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아빠, 잘 도착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준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준호, 잘 갔니? 네, 아빠. 비행기 12시간 탔어요. 이제 집이에요. 피곤하겠다. 괜찮아요.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정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도 정호는 기억 노트를 펼칩니다. 페이지를 넘깁니다. 100페이지를 넘어 이제 150페이지에 이릅니다. 5개월의 기록입니다. 매일매일의 기록이 쌓여 두꺼운 책이 되었습니다. 오늘 할 일 오전 산책, 오후 2시 도서관 봉사, 저녁 9시 준호 화상 통화. 정호가 또박또박 읽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커피를 내립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 여보, 커피요. 고마워. 정호가 커피를 받아듭니다. 한 모금 마십니다. 맛있네. 매일 같은 커피인데요. 그래도 오늘 커피가 제일 맛있어. 웃습니다. 함께 웃습니다. 오전 10시 우리는 산책을 나갑니다. 정호는 기억 노트의 지도 섹션을 한번 확인하고 나갑니다. 이제는 지도를 보지 않아도 길을 아는 날이 더 많지만 그래도 습관처럼 확인합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은행나무 앞을 지나갑니다. 파란색 벤치에 잠깐 앉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오늘은 포근합니다. 여보. 네. 행복해. 저도요. 손을 잡습니다. 오래도록 앉아 있습니다. 오후 2시 도서관에 갑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이 뛰어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왔다. 3명의 아이들이 정호를 둘러쌉니다. 정호는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한 아이가 묻습니다. 오늘은 뭐가 좋을까? 정호가 서가로 갑니다. 아이들이 따라갑니다. 정호는 책 한 권을 꺼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거 어때? 좋아요. 아이들이 외칩니다. 우리는 도서관 한쪽 구석,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간으로 갑니다. 알록달록한 쿠션들이 깔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둥글게 앉습니다. 정호는 그 가운데 앉습니다. 그럼 시작할까? 정호가 책을 펼칩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느립니다. 가끔 더듬습니다. 같은 문장을 2번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집중해서 듣습니다. 진지하게 듣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자 아이들이 박수를 칩니다. 할아버지,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정호는 환하게 웃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입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가 말합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물론이죠. 당신은 여전히 훌륭한 사서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랑하는 할아버지예요. 저녁 식사를 합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와 고등어 구이입니다. 정호가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맛있다. 많이 드세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저녁 9시를 기다립니다. 정확히 9시 휴대폰에서 벨이 울립니다. 아빠, 오늘은 어떠셨어요? 준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좋았어. 오늘은 도서관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읽어줬어. 우와, 좋은 책이네요. 아이들이 좋아했겠어요. 응. 박수 쳐줬어. 대단하시네요, 아빠. 대화가 이어집니다. 오늘 한 일 먹은 음식, 날씨, 작은 이야기들.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빠 사랑해요. 내일 또 전화할게요. 응. 고맙다, 준호야. 전화를 끊고 정호는 기억 노트를 펼칩니다. 오늘의 기록 섹션에 적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기록 산책 40분. 날씨 좋음. 도서관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읽어줌. 아이들 박수. 기분 좋음. 준호 전화. 행복함. 글씨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떨리고 삐뚤지만 적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저는 그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지난 5개월을 돌아보면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호는 가끔 제 이름을 잊습니다. 어제 먹은 저녁 메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헷갈려 합니다. 민수와 준호를 구분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완벽하게 기억하는 것보다 함께 기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빨리 걷는 것보다 천천히 함께 걷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것을. 정호가 노트를 덮습니다. 그리고 저를 봅니다. 여보. 네. 당신은 누구지? 제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신 아내 은희예요. 50년 함께 산 사람.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정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은희 맞다, 고마워. 천만에요. 까먹으면 또 말해줄게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정호가 웃습니다. 저도 웃습니다. 식탁에는 2개의 수저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도서관에 갑니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밑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정호, 은희, 민수, 준호. 2025년 가을. 내일도 정호는 기억 노트를 펼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커피를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계속해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